그런데 화개는요, 빠져들면 그 주변을 떠나지 않을 정도의 매력이 있는 살인 거예요. 씨앗이다. 부활의 개념이다. 떼는 것이 화개의 가장 큰 장점. 지난번에 제가 도화살은 돈 주고서라도 어디서 파는 곳이 있으면 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화개살은 아마 파는 곳이 없을 듯 합니다. 오늘은 댓글 요청이 제법 있었던 화개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개는 빛날 화와 덮을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빛남, 즉 부귀영화, 그리고 명예로움, 이런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아주 흉한 애군의 살로서 설명하는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글자 그대로 빛나는 뚜껑, 빛나는 지붕을 가졌다라는 뜻의 의미로도 봅니다. 빛나는 덮개 속에는 무언가 소중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번째의 개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화와 개라는 글자를 보시면 그 모두 다 풀초자가 붙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꽃, 그리고 열매, 씨앗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부신 빛의 개념보다는 상자 사이로 꽃향기가 배어나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아니면 화려하게 장식된 예쁜 꽃가마 안에 타고 있는 의문의 인물, 훌륭한 인물일 것입니다. 화개는 진술, 충미, 이 네 개의 글자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앞서의 도화와 마찬가지로 삼합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화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합 관계에 있는 년과 일지의 화개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 충미는 천살, 월살, 반한살이 되기도 합니다. 천살은 글자 그대로 천재지변을 겪어서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른다는 살이고, 연살은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고갈된다는 흉한 살입니다. 그 반면에 반한살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좋은 말의 안장 위에 앉는다는 뜻이고, 좋은 방석, 자리,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뜻이므로 반한살은 좋은 것입니다. 화개를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개를 찾는 법은 지난번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를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삼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삼합을 찾아서 공책에 적으시면 됩니다. 인호술, 신자진, 사유축, 해묘미, 이렇게 4개의 삼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 삼합의 그 끝 글자가 화개입니다. 인호술 연도 출생에 사주의 일지에 술이 있으면 화개, 신자진 연도 출생에 일지에 진이 있으면 화개, 사유축 연도 출생에 일지에 축이 있으면 화개, 해묘미 연도 출생이에 일지에 미가 있으면 정말 찐 화개가 됩니다. 그리고 진술, 충미는 전부 오행토에 해당하는 글자들입니다. 화개는 모두 땅이고 흙인데, 한 계절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로 나아가는 시기에 땅이고 흙이라서 제가 꽃, 열매, 씨앗을 묻어둔 예쁜 상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향기가 스며 나올 것이고, 어떻게 싹 피울까 기대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심고 싹 피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그리고 부활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로 남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화개를 잘못 풀어서 살아가면 부귀영화를 땅에 묻고 메워버려 역한 냄새로 남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는 오직 개인의 사리사욕에만 치중해서 사는 삶의 결과가 비교적 그러한 편입니다. 명리학적 용어로 화개는 묘라고도 하고 고라고도 합니다. 묘는 무덤을 의미하고 고는 창고를 의미합니다. 즉, 이 화개는 무덤이 될 수도 있고 소중한 것을 모아두고 간직해두는 창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화가 정점의 예쁜 꽃이라면 화개는 그 정점을 지난 꽃입니다. 순간 그러면 화개가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정점이 지난 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씨앗을 품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잠재력이나 기대감은 도화보다도 더 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화개를 가진 유명한 분들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찾다가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화개가 이런 건가? 첫 번째, 아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분. 이 나라를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나라를 구하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화개에 해당하셨습니다. 사유축 연도에 축일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 1000만을 돌파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서 정우성 배우가 연기한 실존인물 장태환 장군님이십니다. 정말 참 군인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 가수 이효리님의 남편 이상순 님이 계셨습니다. 인호술 연도에 술일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효리 씨와 결혼한 이상순 님이 땡 잡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부로 그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효리 님이 땡 잡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맞게 출생 연도의 삼합 기준에 맞는 출생 일의 화계를 가진 분들이셨습니다. 끝이 아닌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살아계신 분이고 세상에 행복한 영향력 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묘에서도 무덤에서도 향기를 내시고 계신 분들이시고, 그리고 모아둔 창고에서 향기와 빛이 세상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묘는 환생의 개념을 쓰는 동양 문화에서는 다음 생과 후대를 위한 소멸의 장소이고, 창고는 다음에 필요할 때 요긴하게 꺼내서 쓰는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화계의 여러 의미 중 빛남, 화려함, 새로움, 그리고 새로운 창조 등의 개념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스님이 된다, 기생이 된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애초에 드릴 생각이 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계의 최대 장점인 꽃 피우고 열매 맺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씨앗을 남기는 것, 한 계절을 끝내고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잠시 멈춤과 고난은 겪더라도 결국은 끝까지 다시 파고들어서 꽃과 빛남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화계 가지신 분들은 삶에 곡절 겪으시더라도 자기의 지조를 바꾸시지만 않으시면 후대에 좋은 이름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해 화계 많이 받으세요. 원장님, 화계살은 약간 고독하고 쓸쓸한 살이다. 왜 그렇게 불리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님, 장태환 장군님,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겪었던 감정들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수많은 병사들, 군인들과 함께 있으나 아마 쓸쓸함, 고독감은 굉장히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순신 장군님을 보고 정말 화계살의 표본이다라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 글을 쓴다거나 예술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재주가 뛰어나다라는 글들을 제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님은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문학 작품은 쓸쓸함, 고독함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 난중일기라는 진짜 처절한 기록이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화계살을 가진 분들이 본인의 그런 부분을 잘 좀 활용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도화살은 남들이 먼저 알아봐주는 성향이 강합니다. 화계는 정말 좋은 것인데요. 화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향기 나는 좋은 것을 상자 안에 아무리 꽁꽁 밀봉해도 그 향기는 아마 은은하게 풍겨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꾸준함이 지나간 이후에야 사람들이 이분의 진 면목을 알게 되시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장태환 장군님도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슬픈 그 순간 현장에서 본인의 일을 하시고자 하나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세력은 약하고, 그리고 시대의 물결을 혼자 힘으로 거슬러 보고자 하셨으나 결국은 이루지는 못하셨죠. 그래서 수많은 수치와 곤욕을 겪으셨으나 결국은 장태환 장군님은 사람들 마음에 어떤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화계살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면 그 지조와 그 꾸준함을 잃지 않으시면 결국은 정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좋은 이름으로 역사에 남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순 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언더라는 표현을 쓰나요? 그건 음악계에서는 유명하셨죠. 그런데 지명도에서는 자기 그 부인보다는 못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화계의 진면목을 알아본 이효리 님도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예전에는 도화살이나 홍염살과 같은 이런 예쁜 살들을 많이 관심을 가져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화계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도화는 글자 그대로 예쁜 꽃이 피었다라는 뜻이고요. 화계는 예쁜 꽃을 덮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도화가 즉각적이죠.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화계는 결국은 무엇으로 느끼냐면 나의 오감 또는 후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빛나고 화려한 것은 사실은 젊어서 잠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화살 할 때 책 읽으라, 입 열었을 때 깨지 않도록 나의 매력을 가꾸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도화는 사람들이 주변에 젊어서 잠시 반짝 많이 모이는 성향은 있어요. 그런데 화계는요, 이게 거의 빠져들면 그 주변을 떠나지 않을 정도의 매력이 있는 살인 거예요. 씨앗이다. 부활의 개념이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화계의 가장 큰 장점. 한 가지 분야만 고집하다 보면 삶의 곡절을 분명히 겪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계를 가지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일어나는 성향이 강하세요. 왜? 부활이니까는. 묘에서 다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소멸된 이후에도 다시 싹이 나는 것이고, 싹이 나기 전에
그 새싹이 돋아나면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싹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 주변을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님과 장태환 장군님, 돌아가신 분들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분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화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